아이고, 또 이렇게 좋은 소문 주세요.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 1년 동안 생떼를 쓰며 장물 운운했던 법사위원장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국정 운영에 대한 본인들의 어쨌든 실패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든지 경제나 일자리라든지 이런 산업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 저희가 풀어볼 필요가 있고요. 예, 두 얘기 가운데 먼저 6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81학번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85년생 이준석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분위기는 꽤 화기애애했는데 그런데 오늘 여당이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하지 못하겠다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정무위, 국토위, 교육위, 문체위, 환노위, 농해수위, 예결위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 1년 동안 생떼를 쓰며 장물 운운했던 법사위원장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국정 운영에 대한 본인들의 어쨌든 실패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든지 협치의 의지가 아닌 다른 의도라고 한다면 저희는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법사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윤호중 원내대표가 절대 안 된다, 양보 불가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본인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라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당이 법사위를 못 놓는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국민의힘 편들 생각은 없고요. 제가 오랫동안 국회를 취재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예. 국회 법사위는요, 87년 우리가 민주화 헌법이 제시된 이후에 국회에서의 어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보면 예전에 뭐 여당이 다 휩쓴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법사위 같은 경우는 이 관리에 따라서 제1야당에게 배분돼 왔던 게 그동안의 국회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국회가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여당이 어떤 횡포나 독선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법은 일단 법사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게 돼 있거든요. 법사위를 야당이 가진 이유는 뭐냐면 그나마 국회 내에서 야당의 견제권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당이 어떤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안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견제를 해보라 라고 해서 그동안 국회가 관례적으로 항상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어요. 예. 그럼 이게 우리나라 국회 역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지난 4.15 총선에서 180석을 얻으니까 우리 그냥 법대로 합시다. 그냥 다 투표를 합시다. 법대로는 투표하면 다 되게 돼 있죠. 예. 국회 상임위원장도 다 가져가 버렸어요. 특히 법사위를 이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안 가니까 나머지 상임위원도 자기들이 다 가져와서 지금은 여당이 전부 다 상임위를 가지고 있고 국회 부의장도 야당 몫 같은 경우는 야당이 이제 응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윤호중 원내대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힘에서 최소 1년간 생떼를 쓰면서 장물 운운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는 이거 생떼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비록 103석밖에 안 되는 의석을 얻어서 참패를 했지만 그러나 제1야당이거든요. 그러면 국회라는 게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뭔가 균형과 견제를 가지고 서로 협치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가 없으면 그냥 뭐 손들고 그냥 다 나가버리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사위원장을 돌려받는 게 예. 국회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국정의 정상화의 가장 이제 요소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지금 여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가져가서 법안 다 일반 통과시켰는데 이게 보면 전부 다 보면 국민들한테 부담 주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월세법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3법 뭐 다 아시겠지만 공수처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여당이 지금 상황에서 국정을 정상화하고 싶다면 저는 원래대로 관례대로 돌리는 것이 저는 가장 우선순위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1년여간 사실 국회 법사위는 법사위원장 쟁탈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항상 매번 시끄러웠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예,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게 벌써 6개월 전이네요. 저 장면이요. 이도하 변호사님. 실제로 상임위원장은 흥정의 대상이 아닌데 흥정이라고 얘기하는 인식 자체가 놀랍다. 야당에서는 뭔가 최근에 본인들의 좋은 흐름이라고 판단해서 뭔가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여당의 압박을 좀 가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좀 전에 이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국회에 있을 때 법사위원이었거든요. 근데 예. 이게 국회가 야당이 한 80석 불과할 때도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 해설서나 이런 관행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봐도 야당에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는 거는 협의를 해서 관행으로 돼 있는 거지 흥정이 아니에요. 흥정이라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 뭐 7자리 줄게 뭐 이러는 게 흥정일지 몰라도요. 법사위원장을 하는 건 관행으로 정해진 거니까 이걸 흥정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아마 야당에서 모욕적이고 편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법사위가 항상 게이트키퍼 역할, 입법에 있어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요. 법원, 검찰, 공수처, 감사원이 다 피감기관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검찰, 감사원 여기에서는 총장, 원장이 또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고 공수처도 있고 재판하는 법원도 있고 하니까 법사위원장을 여당은 못 놓겠나 보죠. 최 교수님, 예. 뭐 일단 여야가 이렇게 평행선을 긋는다면 뭐 최근에 아무리 국민의힘이 좀 더 탄력을 받고 여론이 좀 더 뭐 우호적으로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이 평행선은 계속 지속이 되겠네요. 지금 상태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사위의 가장 큰 논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을 통과시키는데 마지막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제일 문제라고 보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사위가 역할을 명확하게,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 얘기도 했어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거 바꾸겠다, 법을. 그러니까 왜냐면, 상임 소관에서 이미 다 모든 걸 소관 상임위에서 모든 걸 다 완성해서 올라오는데, 원래는 법률로서의 작부나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그거 고치라고 권한을 줬는데, 법을 이제 통과시킬지 말지를 여기서 그냥 결정을 해보는 그런 관례들이 계속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자기들이 통과시키고 싶은 건 통과시키고, 위원장 예를 들면 좀 막고 싶으면 오랫동안 붙잡고 해서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이제 관례적으로 이루어왔거든요. 이거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온 것을 정말 법률적으로 작부에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법사위의 역할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법사위를 정말 줄 수 없는데 나머지 7개를 가져가 라면서 흥정이라는 발언을 하는 걸 보고 누가 흥정을 제안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장을 그동안 민주화 이후에 야당에게 줬던 것은 이게 뭐 관례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 예. 여야가 서로 상호 존중의 정신을 가져야만 협치가 되고 국회가 정상화돼서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존중의 가장 기본적인 관례 최소한의 A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주는 것이었는데 그걸 법대로 하자고 해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7개 중에 준다고 또 이야기합니까? 그냥 법대로 계속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그걸 애걸복해서 7개 달라고 할 리도 없고 법대로 그냥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법대로 하는 김에 왜 야당 몫에 국회 부의장 안 뽑고 나버려둡니까? 그것도 법대로 그냥 뽑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이걸로 흥정을 할 테니 몇 개는 가져가고 법사위원장 그냥 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굉장히 구차해 보입니다.